미국 소비지표 호조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1% 이상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이상 하락하며 1,317.4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기대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여행자 면세 한도를 $8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면세점 관련주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 29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ISCC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6% 증가한 176억 9,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시아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세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LB생명과학은 종속회사인 HLB셀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임텍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 투자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소비지표 개선과 100bp 인상 우려 축소해 미국 3대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월요일 우리 시장도 힘찬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상승을 했는데요. 그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했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지표 발표와 옵션 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코스피 대형주들이 21선을 딛고 상승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상해지수와 홍콩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 탄력을 강화를 했는데 움직임을 보시면 오후 들어서 상승세를 더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죠. 옐런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르면서 환율도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돌아와주면서 오랜만에 6천억 원 넘는 매수가 나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업종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다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증권과 건설업종이 올라왔는데 증권이 5%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 의약품과 음식료 업종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움직임 한번 보시죠. 한화손해보험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무려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효과가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금융권의 평가도 나왔는데 보험사들의 강세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이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업의 강세 속에서 현대건설도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건설업종에 전체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BIM, 빌딩 정보 모델링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는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 4.72%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승에 힘을 내준 마켓맵의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정도의 하락이 좀 있고요. 대체로 좀 올랐는데 특히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줄지 지켜봐야겠죠. 이어서 서비스업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함께 올라와 줬고요. 게임주들 특히 좋았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6% 넘게 올랐는데요. 1%포인트 금리 인상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성장주들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하향한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지만 그간 많이 빠졌다는 평가 그리고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올라왔습니다. 6.7%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유가 하락에 흔들렸던 조선주들이 오늘 좀 수급이 몰렸는데
올라왔는데 특히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드스트림 1 가스관 정비를 위해서 폐쇄를 하면서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시 LNG 운반의 수급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그 가운데 현대중공업 가장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8.7% 상승하면서 12만 4천 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장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인데요. 지수 보시면 1.8% 상승한 77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1%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 오후장 가며 상승 탄력 더 끌어올렸는데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오늘이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엔 외국인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3거래 연속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장 막판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관이 19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그중 반도체와 통신장비 업종이 3%대 상승률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 반면 운송장비 부품 업종은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기판주들이 모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 BGA 양산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또 글로벌 패키지 기판 시장이 연평균 10% 수준으로 성장해 2026년엔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5천억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도 더해지면서 기판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일렉이 3%, 심텍이 4%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거래 연속 약세를 보인 가운데 HLB도 오늘 크게 밀리며 시총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반도체 업종은 거의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리노공업 오늘 시장에서 2% 상승을 했고요. 장비주인 원익 IPS도 2% 빨간불을 켜냈고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HPSP도 20% 가까운 강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셀바이오입니다.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가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종양이 완전히 소실되는 완전 반응률이 3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간암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소라페닙, 렘바티닙의 완전 반응률이 0.4%와 1.3%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효과가 증명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종메디칼입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옛 현대사료의 모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는데요. 다음 달 29일 잔금이 납입되면 세종메디칼 컴퍼니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세종메디칼 오늘 23% 급등을 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6% 넘게 동반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내리면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런 분위기 지속되길 바라면서 월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시면요. 코덱스 증권이 오랜만에 강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강세 나타낸 가운데 증권주들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융주의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요. 삼성증권이 5%,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7% 오르면서 이 상품도 상승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권주들 이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긴축이 종료돼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곤 했는데요. 오늘의 상승을 시작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코덱스 은행 같은 은행 관련주들도 강했고요. 타이거 200 중공업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7월 들어서 조정받던 조선주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해줬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른 가운데 각종 업황의 지표는 점차 개선될 것이란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이 4%, 삼성중공업인 3%, 현대중공업은 무려 8%의 상승 보이면서 이 상품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파란불 켜는 쪽도 살펴볼까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주면서 코스피 1.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 지수에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들이 하락률 상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인버스가 2.24% 내리면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다음은 이 타이거 구리실물도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구리 가격 2.9% 밀린 가운데 이 실물을 추종하는 이 상품도 7월 들어서 우하향 곡선 그려가고 있고요. 이제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공개된 지난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4%에 불과했지만 경기 회복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3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던 중국 소매 판매 지표가 6월 플러스로 전환했고 산업 생산도 3%대 진입에 성공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1.5%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이 시각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온 데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0.6%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역시 0.9%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지난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아주 강했던 종목이죠. 네이버가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비권까지는 안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그 분위기 이어받으면서 네이버가 6%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담은 게인은 수익 내셨겠습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시면요. 스카이코비언의 매출 발생은 내년부터 잡힐 것이란 분석 속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인은 내릴
때 사들이면서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이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 삼성전자 4% 오를 때 강하게 팔면서 한 주 사이 2,128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이 셀트리온 체크해 보시면 19만 원을 고점으로 수급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8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개인은 종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지도 보시면요. 지난주 IT주들로 매기가 쏠리면서 그간 주목받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쉬어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거래일째 파란불 켜내고 있지만 개인은 연일 사들이면서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한국 BNC 체크해 보시면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이 8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7,000원대에서 12,900원으로 성큼 올라왔는데요. 개인이 매수하면서 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호실적을 냈음에도 종목별로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에 탄력받으면서 강했던 에코프로는 오를 때 매도하면서 순매도 1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 또 네오위즈 체크해 보시면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주 10%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투심은 떠난 걸까요? 오를 때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주 전반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